11번째 이야기, 기차의 후회. 무궁화 기차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에이, 나는 왜 늘 똑같은 길을 뒤풀이해서 달리는 지루한 일만 계속하는 거야? 무궁화 기차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나게 달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듭될수록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올라타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더없이 넓은 숲, 아름다운 강을 바라보며 한가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수록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칙칙폭폭 경쾌하게 울리던 무궁화 기차의 목소리는 힘없는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 기차에게 자기가 달리던 철로를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좋아. 이제 마음껏 쉴 수 있겠군. 이제 지겨운 일도 그만이야. 사람들은 무궁화 기차를 철로 한 구석에 그냥 세워두기만 했습니다. 야호! 매일매일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지겨운 일이었는지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숲과 강을 바라보기도 하고 늘어지게 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궁화 기차는 아무 일 없이 노는 것에 곧 실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귀찮아하고 싫어했던 것이 하나씩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철로를 달리던 일도 자신을 귀찮게 하던 손님들도 달리다 보면 만나는 시원한 바람도 모두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궁화 기차에게 남은 일은 가만히 앉아 비를 맞으며 녹슬어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숙제도 없고 선생님에게 야단맞지도 않고 아침에 늦잠을 자도 되고 말이야. 얼마나 좋아? 그렇다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되고 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며칠은 그럴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숙제도 선생님의 잔소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도 그리워지게 될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계속 움직여야 하는 존재랍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뛰고 운동하고 생각하고 그럴 때 인간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들다 해도 주어진 생활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답니다. 지금이라는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세요. 먼 훗날 어른이 되어서 무궁화 기차처럼 그때의 생활이 더 좋았는데 그때도 열심히 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12번째 이야기, 진정한 2명의 승리자. 한국계 미국인 선수 에스더 김은 꼭 미국 국가대표가 되어 아버지 조국의 태권도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미국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선수들을 이기고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이제 결승전에서만 이기면 그녀는 꿈꾸던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김은 긴장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는
미국인 K4라는 선수였습니다. 삐 결승전을 알리는 호각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경기를 하기도 전에 에스더 김이 기권을 하고 상대 선수가 김 선수를 끌어안으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더 이상한 점은 기권을 한 에스더 김 선수는 멀쩡한데 상대방인 K4 선수는 다리를 다쳐 절룩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K4 선수는 준결승에서 커다란 부상을 당했습니다. 기자가 에스더 김 선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상당한 선수와의 결승전에서 도대체 왜 기권을 한 것입니까?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지 않습니까? 에스더 김 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K4 선수는 저보다 더 뛰어난 선수입니다. 정정 당당하게 겨루고 싶었지만 부상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보다 더 실력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가장 강한 그 선수에게 제가 양보한 것일 뿐입니다. 다음 날 미국의 모든 신문은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미국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2명의 아름다운 승리자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출전자 K4 그리고 진정한 양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에스더 김 선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을 때의 일이야. 한 부대에서 부상당한 환자들을 돌보는 장교가 있었지. 장교님,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심하게 다친 병사와 장교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이라서 마실 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장교는 자신의 물통을 통째로 건네주었습니다. 물론 자신도 목마른 것을 참고 아껴두었던 물이었습니다. 물을 받은 병사는 물을 마시려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그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간절한 눈빛들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물통을 입에 대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병사에게 물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물통을 받은 병사의 눈빛이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 병사도 꿀꺽꿀꺽 소리를 내면서 마셨습니다. 물을 마신 병사들은 아주 맛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병실 안에 있는 병사들이 모두 돌아가며 물을 마셨습니다. 물통은 장교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통의 물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처음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병사들의 얼굴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양보의 아름다움을 물 대신 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보는 이처럼 우리 세상의 공기를 더욱 맑게 만들어주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답니다. 13번째 이야기.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아이.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이야. 부모님들은 농사를 지으러 다 들러 나갔지. 동네 꼬마들이 모여 놀고 있었어. 산이며 들이며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았단다.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보면 만지고 싶고 해보고 싶어 했지. 마을 어귀에는 아주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있어서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아 운물이 말라버려 이웃 마을에서 떠온 물을 담아둔 항아리였단다. 아주 큰 독에 물도 가득 차 있었지. 야,
나 저리 한번 들어가 볼까? 장난꾸러기 친구 하나가 말했어. 그래, 한번 들어가 봐. 다른 친구들이 부추겼지. 장난꾸러기 친구는 돌멩이 하나를 항아리 옆에 두고는 그 위에 올라섰어. 그러고는 항아리 안으로 들어갔지 뭐야. 그때였어.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자기 키보다 훨씬 깊은 항아리 물속에 빠져버린 것이었어. 곁에 있던 동네 아이들은 울고 불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 하지만 키가 큰 어른들이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구할 방법이 없었은 거야. 중학생 형들이 달려왔지만 그 형들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지. 그때였어. 한 아이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나왔어. 그러더니 그 돌멩이를 항아리를 향해 세게 던졌어. 찡긋!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물도 밖으로 활활 쏟아져 나왔지. 일터에서 돌아온 어른들은 비록 항아리는 깨졌지만 그 아이의 현명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래. 여러분, 컴퓨터 좋아하죠?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지요. 그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런 문제를 내었답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있는 맨홀의 뚜껑은 왜 전부 동그란 모양일까요? 맨홀이 무엇인지 친구들 알아요? 지하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만든 구멍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봐요. 맨홀 뚜껑이 만일 삼각형이거나 네모 모양이면 일꾼들이 그 무거운 뚜껑을 들어서 옮겨야겠지. 하지만 동그란 것이라면 굴려서 옮길 수가 있답니다. 또 삼각형이거나 정사각형이라면 잘못하다 구멍 속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동그란 뚜껑은 지름이 모두 일정하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지.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치는 물건들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늘 진지한 자세로 호기심을 가진다면 세상은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곳이 될 거예요. 14번째 이야기. 대단한 일을 한 항아리. 작고 못생긴 항아리 하나가 있었어요. 몸에는 금이가 있고 한 귀퉁이에는 끼어져 있는 항아리야. 주인은 항아리를 오랜 시간 동안 물을 길는데 써왔어. 집에는 새 항아리도 많은데 못생긴 항아리를 자주 쓰면서 아껴주었지. 못생긴 항아리는 그런 주인이 참 고마웠단다. 그리고 또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지. 물도 제대로 다 담지 못하고 조금씩 새어나가는데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귀여워해 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날도 주인은 항아리에게 물을 길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항아리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이제 불쌍하다고 저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전 주인님의 물을 흘리기만 할 뿐 제대로 하는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주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날씨가 따뜻한 봄날이 되었어요. 길을 따라 노랑 빨간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아리야, 우리가 늘 걷는 이 길을 보렴. 항아리는 그동안 주인과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길가에는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이게 왜요? 꽃들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 그런데 이런 산길에 어떻게 이렇게 꽃이 피었나요?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산길에는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도 잘 오지 않는단다. 이 꽃들은 바로 네가 흘려준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비록 너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이처럼 훌륭한 일을 해낸 거야. 항아리는 자신이 그토록 대단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놀랐답니다. 세상에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것은 없대. 무시해도 좋을 만큼 하찮은 것 또한 없다고 그래.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이란다. 똥은 똥 모양의 옷을 입고 세상에 보내진 것일 뿐, 벌레는 벌레 모양의 옷을 입고 세상에 보내진 것일 뿐, 세상의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지. 단지 우리 좁은 생각으로 인해 그렇게 느낄 뿐이라고 그래. 세상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세상을 빛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랍니다. 겉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의 역할과 자신만의 장기가 있답니다. 단지 공부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외모가 처진다는 이유로, 운동신경이 둔하다는 이유로 기죽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나에게는 나만의 모습과 역할이 있기 때문이지. 나만이 가진 아름다움과 장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15번째 이야기. 세계 최고의 박사 아인슈타인. 세계 최고의 IQ를 가진 사람.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그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그의 연구실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박사님, 제발 박사님의 연구실을 보여주십시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견의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아무리 부탁해도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연구실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간청에 못 이겨 결국 연구실을 보여주기로 했답니다. 기자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드디어 아인슈타인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연구실에 첨단 과학 시설과 최신식 연구 도구들이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연구실에 들어가 보니 그리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방이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이게 답니까? 박사님의 위대한 연구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인슈타인은 기자들의 말을 듣고는 옷주머니에서 수첩 하나와 볼펜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 연구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다면 실험 도구 중에 발명에 가장 도움이 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아인슈타인은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것입니다. 저 쓰레기통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기자들은 말뜻을 얼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발명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구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메모해 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생각은 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법입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늘 이 볼펜과 메모지로 메모를 해둡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일 때는 메모해둔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지요. 계속 그러다 보면 좋은 생각이 나는 법이지요. 이제 아시겠죠? 세계 최고의 발견은 특별한 실험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하는 자세로 연구하고 메모하는 작은 습관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수업을 마칠 때면 어김없이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알림장을 적는 것이지요. 내일 준비물, 부모님이 알아야 할 사항, 숙제 등을 적는 알림장으로 학교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되죠. 우리 친구들은 그 시간이 되면 소리칩니다. 선생님, 오늘은 알림장 적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수업 시간에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나 자신이 느낀 점을 공책에 적어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불평하지요. 선생님, 다른 반은 필기가 적은데 우리 반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기라는 이 기 친구는 대충이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박사지만 손이라는 친구는 꼼꼼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되면 메모지를 다시 보여주며 기억하게 만든답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메모지와 연필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세요. 멋진 아이디어의 90%는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기록하지 않는 탓이랍니다. 훌륭하고 좋은 생각을 다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의 머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모하고 기록해두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랍니다.